이르면 오늘 밤입니다. 무엇이 이르면 오늘 밤이냐? 기사 같이 볼까요? 재구속기로 이윤. 오늘 법정 출석, 직접 혐의 소명 미지수다.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시 재구속기로 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고가 돼 있습니다. 네. 다시 재구속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가 오늘 밤에는 이르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 좀 그래픽 같이 볼까요?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앉아 있고 여기에 만약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앉게 되는 거고요. 이쪽이 변호인석, 이쪽이 검사석.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 검사석은 예상입니다. 누가 나오는지 특검 쪽에서 미리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인 건데 들어가면 이런 구도로 해서 아마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목 자체가 기사의 제목 자체가 지금 직접 혐의 소명 미지수예요. 네. 이 미지수가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 나와서 직접 소명을 할 거다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지난번 이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때도 본인이 직접 나와서 소명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인즉슨 나와서 소명을 한다고 소명이 될 것이냐, 혹은 소명을 본인이 직접 안 하는 건 아니야? 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가 전이랑은 살짝 바뀌었어요. 이 내란 특검에 출석할 때의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종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는 중심으로 행사하신 건가요? 네, 내란 특검에서 소환 조사할 때의 모습이죠. 특검에서 9시에 나오세요 하니까 10시에 나갈게요. 아니, 정문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으로 올 거예요. 했는데 결국 9시까지 왔고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걸 보면 최경철 위원님, 일단 직접 오늘 혐의를 본인이 소명을 할 것이냐. 앞서서는 했었는데 뭔가 살짝 태도가 좀 바뀐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가변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네. 그런 뉘앙스를 또 영장실질심사에 안 나가면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가서 네. 최대한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형성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모르죠. 또 안 나온다고 하는 것도 어떤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안 나간다고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나와서 소명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란 혐의는 사형 내지 무기에 해당할 만큼 그런 엄중한 그 죄목인데 그 죄목을 덮어쓰고 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그것보다는 상당 부분 좀 미약한 혐의들이 추가돼서 지금 영장이 재청구됐는데 저는 재판부가 이미 그 구속 취소를 했고 네. 그리고 체포영장도 또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속 사유가 갑자기 나타났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도록 그 재판부가 조금 보수적 판단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단 직접 본인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나온다고 한다면 또 본인이 직접 혐의를 소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장은 발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게 그 이전의 태도와 내란 특검에서 소환 조사했을 때의 이 태도가 좀 살짝 달랐다. 10시까지 갈게요 했지만 9시까지 오라고 하니까 9시까지 오고 지금 이 지하주차장 갈게요 했지만 정문으로 오세요 하니까 정문으로 왔거든요.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그러면 이렇게 태도가 바뀐 거가 재판부에서 영장 재판부에서 봤을 때 이거 좀 플러스할 점수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본인이 감옥을 갔다 왔잖아요. 네. 다시 가기 싫은 거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아니 나는 이렇게 수사에 열심히 협조하고 있고 특검이 부르면 가고 또 가라고 하면 간다라고 하는 모습 때문에 나는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그건 이제 피고인이 그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남들도 다 9시에 오라고 하면 오고 수사 받을 때까지 받고 가는데 특별하게 잘한 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판사는 저 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네. 이런 압박감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굉장히 내란죄를 범했는데 왜 저분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지? 그리고 왜 자기 주장을 다 하고 다니지? 라고 하는 굉장한 부담감과 지금은 다 잊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위해서 쇠사슬로 관절을 다 방어하고 버스 차벽을 설치하고 경호관들이 총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경찰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야? 유혈 충돌이 있는 거 아니야? 굉장히 부담감과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자신만 구속 안 돼 있잖아요. 판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감도 구속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두 분이 좀 다른 견해를 주셨어요. 영장이 발부되진 않을 것이다. 아니다.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다. 좀 다른 말씀을 좀 주셨는데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오늘 이혼 영장 심사 김성훈, 강의구, 박균 진술이 아마 발부 여부 이 성사를 가릴 것이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지금 전망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처장인 거죠. 그리고 강의구 부속 실장입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전이랑 지금은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이 구속 영장에 이 적시된 내용 등등을 통해서 다 이미 알려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승훈 변호사님, 사실 이게 진술이 바뀌었다는 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게 전이랑 진술이 바뀌었네. 그럼 전이랑 지금이랑 바뀌었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전에 얘기했을 때는 약간 믿음이 안 가는데 바뀌고 보니까 뭔가 앞뒤 말이 맞네. 그래서 이게 좀 더 신빙성이 있는데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관건인데 전이라고 봅니까? 후라고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리하게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두 분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는데 진술이 묘하게 바뀌었어요. 김성훈 경호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없어지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고요. 강의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있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리하게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변호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변호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감시를 하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감시의 압박감 때문에 진술이 바뀐 것이고요. 강의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보고하고 나서 폐기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특검에 가서는 자신이 직접 폐기하고 보고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도장을 찍고 총리가 도장을 찍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가 폐기하고 보고하죠? 그래서 판사가 믿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장도 경호원들이 총 더 잘 쏜다. 경찰들은 총도 못 쏘잖아. 라는 말 이후에 경호관들이 총기를 들고 다녔잖아요. 대통령이 없는데 어떻게 김성훈 경호차장이 그 정도의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증거, 진술이 바뀐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불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최경철 위원님, 아까 나는 발부가 안 될 거라고 본다라고 전망을 하셨었는데 지금 말씀 굉장히 치명적으로 불리한 얘기다라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승훈 부위원장의 말씀은 이제 그 구속 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게 증거인멸하고 도주의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술이 자꾸 바뀐다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회유 또는 압박을 통해서 진술을 바꾸도록 하고 결국 이것이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기에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를 뒷받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상당 부분 엄청난 규모의 이미 증거가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추가로 뭐 증거를 소멸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재판부가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이미 뭐 재판이 시작됐는데 추가로 뭐 특별히 그 증거가 얼마만큼 확보가 될 수 있을 그 미지수고 그리고 특검이라는 게 네. 이 재판부가 알다시피 이게 상당히 정치적 수사이기 때문에 그런 내밀한 수사하고 정치적 수사는 좀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가 추가로 증거인멸 가능성은 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재판부가 볼 것은 형사사법 원칙의 대전제가 사실 임의수사지 않습니까? 임의수사가 대전제이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강제수사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강제 수사는 법률주의를 적용하죠. 그래서 영장이 있어야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소하는 사람들, 수사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반드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도 이만큼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 기본권에 대해서 피의자라도 피고인이라도 그것을 굉장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작동을 해왔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불구속 재판 받았습니다. 네. 그 대전제가 작동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을 본다면 저는 이미 수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될 가능성이 크고 앞선 전례에서 체포영장 기각 그리고 구속 취소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갑자기 강제 수사로 돌변할 만한 전제가 있는지 그것은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상당히 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뭐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얘기들을 진술이 나왔다고 해도 그게 이미 상당히 다 이 수사가 다 된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무슨 회유와 압박과 증거인멸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신 구속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 기조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판이하게 지금 다른 전망을 주셨어요. 결론은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내란 특검의 힘이 실릴지 혹은 힘이 빠질지가 결정이 되는데 특검이 내란 특검만 있는 건 아니죠. 김건희 특검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김건희 특검, 공천 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도 이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건데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지금 윤상현 의원님 의원실 압수수색 중인데 김건희 특검. 정치 보복하지 마십시오. 네, 윤상현 의원실을 어제 압수수색을 한 모습 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치 보복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쓱 지나가는 모습도 같이 보셨어요. 지금 의원실만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뭐 주거지, 다른 지역 사무실 등등까지 모두 다 동시다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는 건데 지금 압수수색 이유가 이거죠. 공천 개입 의혹 혹시 기억하시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얘기가 직접 공개가 됐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회다가 뭐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네,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 게 공천 개입 의혹도 그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현이한테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얘기한 바로 저 부분. 그래서 어제 윤상현 의원실, 주거지, 지역사무실 등등을 모두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인 윤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 사건으로 수개월 전에 이미 창원지검에서 조사도 받고 다 내가 성실하게 했는데 대선 이후에 다시 압수수색하는 의도랑 이유가 뭡니까? 라는 거예요. 이승훈 변호사님. 지금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는 정치 보복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참 쉽죠.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에 연루돼 있는데 네. 정치 보복 한마디로 그냥 재단하는 거잖아요. 자신은 수사 안 받겠다. 윤석열 정부 때 3년간 수사 안 받고 버텼는데 정부가 바뀌어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야당에 대한 수사는 왜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지 않았을지 이런 말씀드립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도 수개월 전에 검찰 조사 받았어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신속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왔던 것이고 특검이 이번 사건을 정말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육성, 자신이 윤상현에게 얘기해서 김영선 공천주라고 했다. 말이 맞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조차 안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도 안 했다고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좀 기만하는 수위가 너무 높은데 최소한 자신의 목소리가 나온 부분은 인정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고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본인이 말하는 정치 보복 좀 많이 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본인이 말하는 정치보복, 그게 정치보복이라면 정치보복 많이 좀 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최경철 위원님, 지금 정치보복 이런 데 쓰는 거 아니다, 이거 정치보복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이 수사는 굉장히 좀 오래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미 뭐 김영선 그리고 명태균은 이미 처벌을 받고 네. 구속까지 됐고 지금 보석을 풀려난 상태인데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중복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중복 수사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나 새로 나올 것이 과연 있겠는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정치판을 이렇게 보니까 이 공천 과정이라는 것이 네. 굉장히 불투명해요. 불투명해서 이 공천 끝날 때마다 그 패자가 승자에 대해서 그리고 중앙당에 대해서 굉장히 소송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소송을 하면 대부분 져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어요. 이 공천 과정에서 누가 누구를 뭐 지시를 해서 누가 누구를 밀어줬고 뭐 이런 서류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네. 그만큼 이 공천 과정이 불투명한 한국 정당의 비극인데 이 한국 정당의 비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이것을 수사한다고 한들 이게 뭐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의혹이 나왔을 때 네.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세훈 지금 현 서울시장 그리고 지금 서초구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뭐 조은희 의원 뭐 이런 사람들 이름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밝혀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천 그 메커니즘 속에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무슨 비리가 개입됐다는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추가 수사를 해도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그 이 공천에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명태균 게이트가 계속 진행이 됐어도 수사 결과가 사실 별로 없는 겁니다. 뭐 경찰도 수사를 했고 지금 검찰도 뭐 서울중앙지검도 하고 있고 지금 대구지검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별로 안 나오는 것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정당의 공천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고 서류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매우 힘들 걸로 보입니다. 네. 수사 뭐 지금 중복 수사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중복 수사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거나 수사한다고 딱히 밝혀지지 않을 걸로 본다네 경험상으로 봤을 때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이 할 말 있는데 라고 저를 보시는데 짧게 말씀해 보시죠. 명태균 씨가 사실관계를 다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건 수사에 굉장히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내란죄를 범했겠습니까? 명태균 씨가 탄핵될 것이다. 자신이 다 불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압박감을 줬고 실제 김건희 여사가 많이 관련되어 있는 녹취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내란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특검의 명태균 사건 수사를 통해서 큰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특검이 큰 이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특검이 어제 이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한 건 아닙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특검 윤 공천 개입 조준 윤상현, 김영선, 김상민 압수수색.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은 누구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김상민 검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지난 4월에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기업이나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 타진을 한 거죠. 의견 타진한 거고. 네, 조국 수사를 했었던 김상민 검사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때 조국 수사 때 상당히 공이 있으니 좀 챙겨줘라. 그때 열심히 했으니 좀 챙겨줘라. 라고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이 본인이 나가고자 했던 데 말고 딴 데로 다른 지역구로 나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장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런 거예요. 이승훈 변호사님. 김건희 특검이 갑자기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검사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갑자기 왜 이렇게 한꺼번에 속도를 내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일단 수사는 한꺼번에 해야죠. 그래야지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제 명태균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너무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저분들 보면 다 거의 수사 전문가급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미 증거는 다 인멸했을 거예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특별히 나올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혹여 빠진 게 있을지 놓치는 게 있을지 보여주는 거고요. 또한 명태균 씨가 많은 황금폰이라고 불리죠. 네. 핸드폰에 많은 게 있고 저 강혜경 씨라든가 김영선 전 의원 등의 어떤 진술들이 충분히 있고요. 또 김상민 의원이 실제 공천을 받으려다가 한동훈 전 대표 등에 의해서 아마 컷오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공천 과정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라고 하는 혐의들은 저는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의원을 재보궐선거에 공천 준 부분도 이거 실은 공천 방해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의 부인이 저렇게 직접적으로 아니 조국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 잘했으니까 공천 주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황당한 얘기거든요. 저런 부분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저 부분을 잘 수사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계속 이 말씀하시는 게 특검이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미 수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한 번에 좀 훑는 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김건희 특검의 이 오정희 특검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실체를 규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신속하게 진행하여 압수물 분석을 신속하게 해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속도를 좀 내겠다. 의지를 좀 나타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에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얘기, 관련자 조사를 신속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검의 이름 자체가 김건희 특검이죠.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관련자 누구? 최경철 위원님.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그러면 그 소환을 할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 대상이 된 뭐 윤상현 의원이나 뭐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당의 당시 공천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네. 일단 첫 번째 문서가 나와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문서. 네. 그러니까 공천 심사 서류에 어떻게 대해서 이 사람은 그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그런 문서가 나오든가 아니면 통신 수사 기록이 나와야 되겠죠. 김건희 여사가 지시를 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윤상현 위원장이 받아들여서 네. 윤상현 위원장이 공천 심사하는 그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런 통신 기록이 뭐 전화를 수백 차례 했다든가 적어도 수십 차례는 해야 되겠죠. 아니면 문자나 카톡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것이 있으면 저게 구정이 가능할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공천 시스템이 아주 허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수사가 진행되어 왔는데도 저 뭐 윗선까지 못 올라간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수사를 저렇게 해도 증거를 찾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저 김건희 여사가 뭐 통화를 했다고 한들 네. 말부조 조금 한 것뿐인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뭐 형사처벌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걸 과연 증거를 잡아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고 재판 공소유지해서 유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약간 의문인데 어찌됐든 뭐 수사는 열심히 해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상은 밝혀야 되는데 그러나 네.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비관적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이게 증거가 뭐가 나와야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이거 뭐예요? 라고 들이밀든지 뭐라든지 할 텐데 이게 과연 압수수색을 하든 뭐라든지 간에 뭐가 나오겠느냐. 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실제로 이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우리 소환 통보 받은 사실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검팀으로부터 소환 통보 받은 사실이 없어요. 특검에 여러 차례 요청해도 성실히 응할 겁니다. 우리 응할 거예요. 부르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런 거죠. 몸이 안 좋다고 하지 않았어? 병원에 입원했었잖아. 라는 건데 김 여사를 만나보고 온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김건희 여사에게 뭐 집에 있겠지만 또 요즘 집에 안 있고요. 네. 요즘에 또 그 코바나
거의 자주 나가 있습니다. 집에 그래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직접 그걸 가지고 제가 집에 갔을 때 김 여사님이 코바나 가 있고 없더라. 그러니까 그 내려가면 못 받잖아요. 집으로 오면 못 받잖아요. 네. 등기는. 네. 근데 지금 보면 최 의원님, 김건희 여사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된 겁니까? 코바나로 주로 가 있다는 얘기는? 뭐 퇴원을 하셨으니까 병원에서 네. 뭐 그러니까 출근할 정도의 뭐 기력은 찾으신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지난주에 저 서정욱 변호사 저 결혼식장에 봤는데 저걸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지금 뭐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뭐 약간 후회가 되네요. 지난주에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뭐 좀 이따 전화해서 물어보죠 뭐. 예. 어쨌거나 김건희 여사는 뭐 지금 출근한다니까 뭐 네. 다행이고 지금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뭐 추궁을 받을 위치에 있으니까 그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출근을 해서 자기가 뭐 서류를 좀 봐야 되겠죠. 내가 뭐 어떻게 내가 그 앞으로 여러 가지 소출을 당할 수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돼 그렇게 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명태균이나 이런 의혹보다는 생각 외로 다른 데서 사실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뭐 백받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우리 국민 여론의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혐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출근해서 그런 여러 가지 광범위한 그런 법률적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방어권을 형성할 것을 보면 그게 뭐 당연히 자신의 뭐 권리이기도 하니까 네. 잘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이승훈 변호사님, 추측컨대 공천 개입 의혹보다는 명태균 씨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보다는 다른 무슨 뭐 가방이라던가 뭐 그 전에 나왔던 다른 의혹들이 더 뭔가 나오면 나왔지 공천 개입 의혹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 가방 받은 거나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양형은 가방에 더 있을 수 있죠. 통일교 측에 어떤 그 수사 정보를 유출해 준 거, 이런 것도 의혹이 있고요. 또 통일교로부터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리고 명품백을 받았는데 이걸 또 명품백으로 바꾸고 또 신발로 바꾸고 여러 가지 뭔가 뇌물을 받았는데 이 뇌물을 교체할 정도로 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크게 걸릴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도덕성의 수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상상을 초월하고 이걸 은밀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김건희 여사는 그냥 뭐 대놓고 받은 게 아닌가. 청탁도 받으면 그냥 쿨하게 바로바로 들어주고 그것에 대한 대가도 시원하게 받고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아서 건진법사 사건에서 굉장히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고요. 내란 특검은 굉장히 빨리 가는 기차라고 한다면 민중기 특검은 또 특검 자체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굉장히 법리에 중점을 두면서 차분차분하게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부를 것 같아서 조금 소환 시점은 늦어지겠습니다만 한 번으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건이 워낙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살짝 좀 수위가 높은, 이렇게 수위가 이렇게 오르락내락 했었어요. 근데 수위 높은 이런 얘기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한번 좀 밝혀둡니다. 일단 말씀은 이래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부르긴 부를 텐데 지금보다는 좀 차근차근 수사를 하고 찬찬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김건희 특검의 이 민중기 특검의 이 스타일로 봤을 때 나중에 부를 것 같다. 다만 한 번은 아니고 여러 번 부르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저희도 좀 찬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